있죠. 그쵸? 예, 반기문주에 관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녹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한창이라는 종목이 보시면 반기문주에 관련되어 있고 후발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전날 움직였던 뭐 대성 파인텍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 나오면서 한창은 실제적으로 금요일 날도 별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창이 오늘 살살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아침에 갭으로 떴습니다. 우리가 한창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반기문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갭으로 떠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러한 차트 우리가 예전에 봤던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를 해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패턴이죠. 그렇죠? 이런 패턴을 갖다가 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거래량만 터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를 했다는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박스권 돌파,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이런 종목은 여기서 매수 자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일봉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고, 자, 그러면 분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자,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쭉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간 거는 그 다음 몫이고.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 종목을 봤을 때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제일 빠르신 분들은 아마 상승의 움직임 초입에서 여기서 초입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종 세트 쓰시는 분들은 어디서 봤냐?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 끝에 보이시죠? 예.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게 왜? 조건이 거기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려는 거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3종 세트를 안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어느 포인트가 나오냐면은 눌림목이라고 나옵니다. 자, 눌림목인지 아닌지는, 눌림목인지 물림목인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론적이라는 얘기인데, 결과론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 눌림목의 조건, 첫 번째, 일단은 급등을 해야 됩니다.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확 증가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점점 증가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자, 대부분 고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집니다. 매도 물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하락시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하락시 거래량이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가 점점점 거래량이 적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 요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자,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자, 요러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세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안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세팅을 한 그대로인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점점 줄다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옵니다. 이러면 한번 밀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눌림목 매수 신호입니다. 이게 눌림목 매수 신호예요. 그래서 매수에 그냥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에 놓쳤어요. 이번에 놓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5,400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한번 다시 올라갔다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죠? 요런 다음에 5,45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주면서 올라오죠. 자, 눌림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눌림목의 조건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눌림목은 일단은 급등을 해야 됩니다. 급등을 해야지 눌림목이 생겨요.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5에서 10% 정도 이상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락시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하락시 거래량이 점점점 늘면 그건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눌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매수, 신호, 혹은 양봉.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눌림목이에요. 이게 바로 눌림목이고, 눌림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눌림목이 매수가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눌림목은 손절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급등하는 걸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쭉 떨어지는 거를 밑에서 받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손절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눌림목의 특징은 손절을 되게 짧게 잡을 수 있어서 손실이 나더라도 크게 손실이 안 난다. 대신 수익이 나면 상당히 크게 난다. 이게 바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영웅문 기업 분석 창을. 자, 여러분들이요. 예,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퍼 분의 PBR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게 질문하신 게 이건데 퍼 같은 경우는 이익률을 갖다가 나눈 거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리고 이거는 순자산을 갖다가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이게 주당 순수익률. 그렇죠? 예, 주당 순수익률. EPS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PBS인가요? 아, BPS인가? 아, 이거 다 까먹었다. 안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퍼라는 거는 일단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당 순이익, 아마 EPS가 주당 순이익일 거예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갖다가 지금 현재 주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갖다가 현재 주가로 나누면 이게 숫자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순이익이 100억이고요. 아, 순이익을 갖다가 뭐 100억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식수가 1억입니다. 아, 1000만 주라고 하죠. 1000만 주라고 하면 주식수가 1000만 주라고 그러면 실제 이 주당 순이익 EPS는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주가로 나누는 거예요. 주가로 나누면 지금 주가가 만원이면 퍼는 10이 되겠죠. 그죠? 1000분의 만이니까. 그죠? 1000분의 만이니까 10일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2만원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 퍼는 2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죠? 예. 이 주가가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PB, 아닌데, 퍼 맞죠? 퍼고요. 그 다음에, 이 PBR이라는 거는, 이거는, 예,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나누기 주식수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회사를 갖다 청산을 했을 때 자산이 있을 겁니다. 그 자산을 갖다가 주식수로 나누면 이게 뭐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뭘로 나누죠? 예,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하는 거죠. 현재 주가로 비교를 합니다.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서 숫자가 나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퍼 같은 경우는 실제 회사의 순이익, 즉 얼마의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거까지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은 정확히 제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요 PBR이랑 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은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수식이 있어요. 수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대입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퍼나 PBR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기본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지만은 기술적인 분석, 저희가 단기 매매를 하거나 움직임을 보고 들어갈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지금 뭐 이론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원하시면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헬로키트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퍼랑 PBR, 예, 그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부법이 있어요. 자, HTS 공부법,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문에 나와 있는 이 처음에 기능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도움말까지 모든 챕터를 갖다 다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화면 띄워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한 20% 정도만 우리한테 매매할 때 도움을 줍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수학 공부 같은 거를 할 때, 아니면 수학 공부를 할 때, 지금 진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나갔는데, 자,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예, 시험 범위가 아닌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험 범위만 공부를 잘하면 시험은 잘 보죠. 시험이 목표니까. 그쵸?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예, 요 헬로키트님 같은 경우는 되게 공부하는 게 적극적이어서 좋아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만큼을 다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그 PBR, 예, PBR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건식 같은 거예요. 조건 검색식 같은 거. 조건 검색식이나 아니면 HTS에서 차트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급. 예를 들면은 수급 있죠. 기관 외인 수급. 기관이 사고 외인이 사고 그 다음에 뭐 개인이 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 할 때? 이게 결국에는 단타 칠 때 필요한 거예요. 매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매수 방법도 HTS에서 소개하는 것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맞는 거 어떤 거를 사용하고 그거를 또 세팅을 바꿀 수 있죠. 그걸 세팅을 바꿔서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HTS를 갖다가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다 한 번씩 찍어보는 거 다 도움이 됩니다. 예, 영문에 나오면 여기서 보면 주식 주문부터 시작해서 뭐 ELW 투자 정보 이런 것들 전부 차트도 여러 가지 차트가 있죠. 차트도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를 다 한 번씩 띄워놓고 왜 이 차트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부를 위해서 HTS를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나기 위해서 HTS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공부하려면 엄청 많게 해요. 물량이 지금 HTS나 영문에 나와 있는 이것만 다 제대로 공부해도 2, 3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 매매에 필요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셨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손절만 알고 익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다 너무나 쉬워서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익절이라고 하는 것들. 자, 익절이라는 거는 원래 자, 매수를 한 다음에 매수가랑 플러스 수수료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매수가에 예를 들면 3,000원입니다. 3,000원에 매수를 했으면 자,
수수료가 대충 0.5% 잡으면 대충 3,015원. 15원 정도 잡고 3015 정도의 익절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익절의 근본적인 가장 익절을 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수수료까지 해서 손해를 안 보면 다음에 깔끔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안 보도록 손해가 없는 게 바로 익절입니다. 첫 번째 의미고요. 예를 들면 자 3,000원에 샀는데 10% 올라서 3,300원에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한 5%나 한 7% 정도 그 정도에서 챙겨야겠다. 그러면 3,200원에 바로 스탑로스를 사용하는 거죠. 스탑로스를 사용을 하면 이게 바로 이것도 익절입니다. 즉 내가 수익 낸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는 봐줘야지 라고 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서 다 매도하는 게 맞아요. 올 매도하는 게 맞는데 자 3,300원에서 슬슬 움직이는데 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빠지는 거 이 정도에는 내가 챙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20% 올랐어요. 매수가에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빠져서 매수가 밑으로 가면 여기서 손절을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진짜 잘못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진짜 잘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났을 때 챙기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손절은 알아요. 근데 익절은 잘 못해요. 왜? 자, 주가는 여러분들이 매수가에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3%를 손절을 잡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올랐다가 떨어져도 손절, 그 다음에 쭉 수익 났다 떨어져도 손절이에요. 근데 왜 중간에 고점에서 수익, 익절, 반매도 내지 익절을 왜 안 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계속 손절이 된다는 분들 가만히 특징을 보면 5%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손절, 10% 올라갔다 떨어져도 손절, 물론 매수한 다음에 바로 떨어져서 손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같은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손실이 나는 거를 컷하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갖다가 챙기는 데도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익절입니다. 요거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편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글벳은 제약주인데 신라젠이 상장을 할 때도 말이 참 많았어요. 그쵸? 역대 최고의 상승을 자랑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무너진 상황이죠. 그쵸? 처음에 상장을 해서 자, 신라젠이 15,000원을 못 넘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라젠이 15,000원을 못 넘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뭐죠? 예, 공모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특공 비반에 오시면 신규주 매매법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근데 신규주 매매법에서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왜 이런 건지 원인을 알고, 그러니까 이유를 알겠지만, 그리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15,000원에서 여기서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14,500원, 14,700원에 아마 정리 신호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모가가 15,000원이었기 때문에 15,000원을 갖다가 못 넘고 빠지는 거는 얘는 계속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여태까지 마찬가지였고요. 자, 여기에 지금 움직임이 나올 때 저점을 갖다가 지지고 올라오는데 지금 3일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쵸? 요 3일 동안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갖다가 좀씩 뭐 했는데 이때 가장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수급이죠. 수급을 보면 여러분들이 신규주는 무조건 기관과 외인 매수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기관과 외인 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자, 기관과 외인의 매수가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죠. 기존에 투자를 했던 그 물량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이 380만 주 들어갔죠? 그 다음에 30만 주 들어왔죠? 34만 주 들어왔죠? 딱 여기가 들어오는, 그리고 외인이 들어오는 이 포인트부터는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 즉 12월 9일 날부터 이 종목은 관심 종목이에요. 왜? 자, 드디어 떨어졌죠. 여기서 과연 마이너스로 빠질 것이냐? 예, 마이너스로 빠졌죠. 그죠? 마이너스로 빠졌고 오늘 드디어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제 빠지는 동안에도 기관이 살짝 들어왔고 외인들이 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약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신기주가 이렇게 올라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제는 시작입니다. 이제 신라제는 저도 물론 12,500원대 산 게 있어요. 12,500원인가요, 이게? 지금, 예, 여기서 12,500원 맞네요. 12,500원대 산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종가에 매도를 못했죠.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매도를 못했는데, 지금 이 흐름을 봤을 때는, 한 12,700원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근데 얘는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린 겁니다. 조금씩 올라오다가 15,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주 매매,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저점 매매, 그 다음에 정고 돌파 매매,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 합쳐져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죠. Snet 같은 종목을 한번 보죠. S넷은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늘 뉴스가 떴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종목에서 찌라시가 도는 경우와 뉴스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틀려요. 아셨죠? 찌라시가 나오는 경우는 상승을 하거나 짱짱을 하거나 횡보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뉴스가 나오면 핵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뉴스가 나와서 상승할 확률은 20%도 안 됩니다. 떨어질 확률이 거의 80%예요. 그것도 급락. 장대 항공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매매를 할 때 제가 이제 찌라시가 돌면 여러분들한테 무료 카톡방에다 올려드리죠. 물론 정의원한테도 드리고 카톡방에도 올려드립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잡으면 거의 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빠져봤자 1, 2%입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와서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5% 빠지고 잘못하면 10% 이상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케이스가 바로 S넷에서 있었죠. 자, S넷에서 먼저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찌라시 방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타이밍이 언제였냐면은 요때였어요. 5,500원대 5,6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찌라시는 이때 다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죠? S넷이 뭐랬죠? S넷 그 뉴스 뜬 게 있었죠. S넷은 뉴스 안 떴구나. 이때 먼저 찌라시를 드렸어요. 찌라시 내용이 뭐였냐면은 정부에서 IoT를 갖다가 활성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갖다가 엄청 푼다고 그랬습니다. 규제를 푼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S넷으로 쪽지가 돌았던 포인트가 여기였어요. 여기서 이제 빨리 잡으신 분들은 잡으셨겠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오후에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들 아마 수익이 꽤 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오늘 당장의 모습이에요. 지금 흐름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두 개를 딱 나눠서 보면 여기와 여기가 나눠집니다. 그쵸? 이게 1차 마지노선이고요. 여기가 2차 마지노선이죠. 여기가 1차 마지노선, 여기가 2차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일단 손절입니다. 그쵸? 이게 무너지면 손절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죽었나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 또 한 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은 단타 물량이 빠진 거지 실제적으로 크게 물량이 나온 건 없어요. 요게 고점에서 지금 약 한 37,000주 나왔는데 실제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는 나온 주기 별로 없습니다. 나온 주식이요. 자, 차트의 움직임을 한번 보죠. 30분봉 차트를 보면 이 지점의 마지노선은 어디냐면은 5,595원. 즉 5,600원이 무너지는 선 여기네요. 그쵸? 여기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지금 종가가 그것보다 또 밀리니까 어때요? 시간으로 살짝 올려놨죠. 그죠? 시간으로 지금 살짝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정도는 대충 봤을 때 한 5,800원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을 한 주식, 크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온 주식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요즘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반등 없이. 눌림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맨날 좋은 케이스, 잘된 케이스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대응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케이스나 실패한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 질문 녹화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는데, 그쵸? 자,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라는 거는요. 이게 순간 체결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거래대금, 한 달에 9억인가요? 9억인가 한 12억인가 정도를 갖다가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순간 체결량이 오픈이 돼요. 순간 체결량이 오픈이 되면 이 순간 체결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번에 체결되는 거래량을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건 검색에서의 거래량과 조건 검색에서 체결되는 거는 1분 동안의 체결량을, 거래량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1분 동안의 거래량. 그런데 1분 동안의 거래량이 아니고 얘는 한 번의 체결량이에요. 한 번 체결량. 그러니까 1분에 5만 주 거래된 거랑 한 번에 5만 주 거래된 거랑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분에 5만 주 거래량 체결된 게 좋을까요? 한 번에 거래량 5만 주 체결된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1분에 5만 주가 거래된 거랑 그 다음에 한 번에 5만 주가 체결된 거랑 힘으로 따지면 한 번에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쵸? 한 번에 체결된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체결량,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딱 세팅을 해놓고 보면 체결이 될 때마다 종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종목이 올라오면 그걸 보고 매매를 하는데 조건 검색식에서 거래량 매매량은 약간 틀리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세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거래소, 코스피, 코스피 200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그룹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을 할 거든지 아니면 관심 종목을 해서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몇천 주 이상. 그 다음에 신규 처음에 올라오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가격 정하고 몇 주 지정하고 등락률 몇 %.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설정을 딱 저장을 해 놓으면 계속 종목이 올라오면서 계속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써져 있지만은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은 10초가 딜레이가 됩니다. 근데 순간 체결량 있죠. 엑스레이가 빠진 순간 체결량 어느 정도 거래가 터지면 오픈이 된다는 그 순간 체결량은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거래 대금을 일으키면 순간 체결량을 세팅을 해놓고 보시면 순간적으로 5만 주, 3만 주 같은 거 들어오는 것들 혹은 10만 주 들어오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 가격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만큼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보통 셀러메드 같은 경우가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이용하면 거의 100%예요. 먹는 확률이. 셀러메드는 순간적으로 5만 주, 10만 주, 15만 주 막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에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기다렸다가 보면 쭉 움직이면 또 수급 들어오면서 또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을 잘 이용을 하시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잘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됐고요. 일단은 우리가 대선주는요. 수많은 잠룡들이 있습니다. 이 잠룡들이 잠룡 플러스 대권 후보 잠룡들이 서로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음에는 튑니다. 그게 여태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이제는 어떤 후보가, 어떤 사람이 잠룡이 나오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로 나는 대권 도전한다. 나도 대권 도전한다. 나도 대권 도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권 도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각자 자기네들의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책은 빤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취업 문제. 뭘 얘기하겠어요? 창업이나 아니면 일자리 지원을 하겠다. 그쵸? 예, 일자리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애를 낳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빠가 쉬는 거, 남자 육아 같은 거, 그죠? 육아휴직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치매, 그죠? 노인복지. 치매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노인복지. 자, 노인복지에 관련된 얘기 나올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나 아니면, 보양시설, 의료시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나올 거고. 또 뭐 있을까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거, 경제정책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금정책 나올 거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이때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잠룡들이 정해졌고요. 또 나는 이번 대선에 나온다. 나는 이번에 대선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서로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정책주는 말 그대로 정책이 나올 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나리자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죠.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밤매도 타이밍을 갖다가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자, 밤매도 타이밍. 급등주. 자, 급등주 밤매도 타이밍. 자, 급등주 밤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그랬는데, 자, 급등주가 밤매도를 하는 거는 언제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 갑자기 튀기 시작합니다. 그쵸? 예, 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죠. 3종 세트를 쓰시는 분들은 매수를 들어가고, 아닌 분들은 기다리는 거죠. 눌림목을. 근데 밤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면요.
여러분들이 맥점이라는 걸 볼 줄 알면 일단은 맥점을 잡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맥점을 잡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분봉만 보지만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옆에 1봉이랑 그 다음에 3분봉이랑 그 다음에 30분봉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맥점이 딱 눈에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면 아 이쯤 되면 떠지겠구나라고 해서 맥점을 가상으로 딱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얘가 삐뜩삐뜩하면서 못 올라와요. 그 다음에 윗꼬리를 달더니 음봉을 딱 만듭니다. 아니면 음봉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반매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급등하는 거 말고 이렇게 급등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거 말고 진짜 급등하는 거 있어요. 딱 떠서 딱 매수를 했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있습니다. 이런데 이게 만약에요. 뉴스가 있고 없고가 틀려집니다. 뉴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 뉴스가 없는 경우가 있죠. 뉴스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뜨면 반매도입니다. 얼음을 만들건 안 만들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서 위에 쭉 오다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꼬리가 살짝 보이죠? 그러면 무조건 반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없는 거는 얘는 일단 얼음까지는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누군가가 샀으니까 일단 얼음까지 올려놓고 얼음에서 정리를 하던 아니면 얼음에서 얼음이 빠져서 시작하던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확 뜨면 그건 보글보글이거든요. 그러니까 확 뜨면 그냥 얼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뉴스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런 거를 경험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급등을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안 빠지고 계속 좀씩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급등을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음봉을 여러 개 두고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음봉이 나왔을 때. 반매도는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하시면 되고 내가 뭐 10%든 아니면 5%든 심지어 2% 3%라도 내가 챙겨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서 챙기는 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건식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거래량이 평균 20만 주예요. 20만 주, 25만 주가 평균 거래량이었는데 아침에요. 쭉 거래가 없다가 딱 여기서 거래가 한 번 터진 게 20만 주가 터졌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여기 이게 몇 시죠? 요거 있죠, 요거. 이 앞에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 앞에 것도 물론 여기서 조건 검색식에 처음 걸린 거는 여기였습니다. 3종 세트에 처음 걸린 건 여기에요. 2260원. 2260원에서 처음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는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냐 아니면 그걸 못 들어가느냐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3종 세트를 가만히 보면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왜 그냥 무시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특히 여기서 지금 7만 주 터지고 여기서 터지는 순간 이미 전일 거래량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게 9시 19분이에요. 9시 19분에 전일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조건 못 터져도 10배 이상은 터진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300만 주가 터졌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자 늦게 들어가면 물린다고 그랬죠. 그죠? 늦게 들어가면 물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매매를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저점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라. 눌림 매수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그쵸? 우리 선물할 때 이런 방법 쓰나요 안 쓰나요? 맥점을 갖다가 제가
바꿔가지고 맥점을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러한 맥점과 다르게 보는, 즉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움직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방으로 빠졌을 때 눌림에서 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 수익이 나겠죠. 내가 실력이 안 돼서 계속 손해가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실력이 안 되는구나. 실력이 안 되면 여러분만의 원칙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못 버티죠. 자, 요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제가 눌림에서 잡으려 했는데 눌림에서 딱 2번 기회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눌림목 매매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단으로 떨어질 때 잘 지켜보시면 그 하단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예, 짭짤하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미트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매매법일까요? 미트온 같은 경우도 이거 무조건 아침에 들어가는 매매법이었습니다. 그쵸? 그쵸? 자, 여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래량 화면이요? 그냥 거래량인데? 분봉 거래량이었습니다. 좀 전에요. 자, 이 미트온이라는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저항선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에서 자꾸 윗골이 단다고요. 예, 윗꼬리를 달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나오는데,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 이거는 몇 번 매매죠? 2번 매매죠. 자, 1번 매매 기억나세요? 1번 매매, 2번 매매, 그죠? 2번 매매, 그 다음에 3번 매매, 예, 4번 매매죠. 그쵸? 우리 가장 기본 매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면 실제 매매를 할 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에 갇혀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박스권을 완전히 탈피를 하면서 우리는 해방이다 그러고 거래량 빵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감고 들어가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아니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거래량이 없다고 그러면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무조건 들어가면 먹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식에서 잡으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매매인데 이거는 뭐가 틀리죠? 고점을 뚫고 신고로 빵 터지는 이러한 것들. 자, 둘 다 뭐에 관련된 거죠? 거래량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조건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제 말씀드렸던 순간 체결량이라는 걸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자사주 주식 취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사주 취득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녹화 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사주 취득이라는 게 중간에 이제, 예, 자사주 취득, 공시죠, 공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오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죠? 하락이 좀 많은 종목이에요. 하락이 큰 종목이 자사주 취득이 나옵니다. 자, 자사주 취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회사에, 자, 여유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쵸? 회사에 매출이 있고요.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으면, 순이익 중에 일부를 배당이라는 걸로 돌려준다고 그랬죠, 주주한테. 나머지는, 얘를 뭘 한다? 얘를 갖다가 이제, 유보금이죠, 유보금. 죄송합니다.
보유금이 아니라 유보금으로 해서 계속 놔둬요. 뭐 은행에다 넣어놓을 수도 있고 뭐 회사 금고에다 넣어놓을 수 있고. 근데 이 유보금을 가지고 바로 주식을 사는 거죠. 회사 주식.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자사주 취득인데, 자,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은, 자사주 취득이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자사주 취득이 나오면 일단 좋은 거냐? 예, 좋은 겁니다. 자사주 취득을 하는 회사는 일단 회사에 여유자금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유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회사의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오면 살짝 물량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가 되죠. 이유는 뭘까요? 자사주 취득이라는 게 예를 들면 30억을 갖다가 한 10억, 보통 30억도 안 하죠. 보통 자사주 취득 한 뭐 10억, 20억 그 정도 하는데 예를 들면 10억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얘가 보통 6개월간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증권사랑 거래를 맺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접 주담이 이거 오늘 괜찮네 그래서 10,000주 사고 5,000주 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10억 원어치를 갖다가 사주세요 하고 어디다가 증권사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면 이 증권사는 6개월 안에 10억 원어치만 사면 돼요. 그래서 뭐 떨어졌을 때 바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놔뒀다가 또 더 떨어지면 더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사주 취득 공시는 실제적으로 분명히 좋은 공시는 한데 크게 움직이는 데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사주 취득 공시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물렸다 그러면 잽싸게 털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매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덱스터 18,800원. 자, 덱스터 한번 볼까요? 자, 덱스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무중 권리락인데 중국 리스크 때문에 고민입니다. 덱스터요? 어디 볼까요? 자, 무상증자 하나 보죠? 자, 무상증자, 한 주 무상증자 결정. 언제예요? 무상증자, 신주 배정 예정일, 일이고, 기산일, 신주 배정 기준이 22일. 22일이면 20일, 수요일입니다. 그쵸? 수요일이에요. 배당락은 21일날 발생을 합니다. 그쵸? 21일날 발생하는데, 18,800원에 샀다고 그러면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가져가세요. 배당락 받기 싫으면 내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장중에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지금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네요. 목표는 일단 지금 올라오는 각도로 봤을 때는 2만원 넘고 한 21,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주에 21,000원 돌파하고 쭉 날아간다 그러면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자, 서현탄 메탈. 자, 서현탄 메탈은 문재인 관련주 종목이죠. 예, 서현탄 메탈은 문재인 관련주인데 지금 너무 조용합니다. 그쵸? 문재인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전 의원이라고 얘기하네.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쵸? 언제까지 조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치 관련주들이 지금 전부 다 조용합니다. 정치 관련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예 이 종목이 떨어지면 계속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9,300원에 예를 들면 10%. 9,000원 떨어지면 9,000원에 또 10%. 그 다음에 8,700원 떨어지면 또 10%.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모은다 생각하면 언젠간 빵 한번 터지죠. 그때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현탄 메탈을 9,500원에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움직일 만한 그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행히 뭐시면 여러분들이 자, 단타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단타에 물리는 경우. 자, 이게 왜 물리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차적으로 뉴스를 보내는 애들, 즉 찌라시를 보내는 애들이 먼저 1차 매수합니다. 1차 매수예요. 물론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퍼센트지가 뜨면 우리한테도 걸리죠. 우리 삼종 세트에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매수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자, 그런 다음에 1차 매수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찌라시를 돌립니다. 그러면 2차 상승이 나옵니다. 2차 상승이 나와요. 찌라시. 제가 찌라시가 나옵니다 하면 저희 방에서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그 찌라시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얼음이 되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빠지면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쭉쭉쭉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뭐 15%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 세 파트 중에서 어느 한 파트에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속 빠지죠. 어디까지 빠지냐면은 처음 시작했던 이 라인 근처까지 빠집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맥점이 있어서 맥점에서 살짝 반등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뺄 때는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확 빼기 때문에 고점에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간에 못 챙긴 분들이나 입절을 못 하신 분들은 대응을 못 해요. 갑자기 확 빠져버리면 또 빠지고 또 빠져버리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라오지 않고 계속 빠져버립니다. 쭉쭉쭉쭉. 그러면 이미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손절을 여러분들이 내 눈으로 보고 손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들어갔던 1000만 원을 들어갔던 뭐 500만 원을 들어갔던 내 눈에서 손실이 빡빡빡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눈에 한 2, 3%까지는 나는 여기서 잘라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걸 순간적으로 넘어서 5%, 7% 되면 그 다음에 손절을 못해요. 왜? 올라오면 해야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5%나 10% 물려버리죠. 다음날 올라올까요? 다음날 이 물렸던 사람들이 아침부터 물량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단타 이슈 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15%, 2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 5%, 3% 올랐을 때 혹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물량이 나오는 것 같으면 반매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반띵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반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3%, 4% 올랐을 때 딱 내가 매수한 자리에다가 플러스 0.5% 정도 해가지고 입자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스탑로스나 이런 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은 그게 아무리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체결이 됩니다. 진짜 몇십만 주 던지지 않는 이상 웬만해선 거기서 체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5%, 7% 수익이 났던 게 나중에 마이너스 7%, 8%까지 손실이 나면 이게 기대감 때문에 내가 아까 먹었던 그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로 물려서 중투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장기를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대부분 물려서 장투하는 사람입니다. 물려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중장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20%, 30% 손해 안 납니다. 손해 날 수가 없죠. 내가 그 종목을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오면 자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안 그러시면 거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네. 자, SC엔진그룹 손절했는데 재매수 관점 한번 볼까요? 중국 관련주는 안 좋아요. SC엔진이죠. SC엔진그룹. SC엔진그룹을 왜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자, 재무제표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 재무제표라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타이밍은 언제예요? 2016년 12월입니다. 그쵸?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1년이에요. 이게 3개월이고요. 이게 6월이고요. 이게 9월이고요. 이게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3월이고, 이게 6월이고, 3년이 아니구나. 3월. 그 다음에 이거 6월, 9월, 12월. 자, 막 헷갈린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분기 재무지표는 언제 나오냐면은 이게 1분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요게 9월에 나옵니다. 그쵸? 7월 정도에 나옵니다. 7월 정도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언제 나오죠? 요렇게 해서 언제 나오냐? 1월 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재무제표, 전년도 재무제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4월 달에 나와요. 3월 달에 나옵니다. 3월 달에 나와요. 1년 재무제표가. 2015년도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2016년, 2016년 12월이잖아요. 그죠? 이때 보는 재무제표는, 분기 재무제표는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 나왔던 이 분기 재무제표입니다. 이거는 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재무제표, 이 회사가 실적이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어떻고 나오는 거는 언제 거냐면은 분기로 봤을 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분기 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년짜리 재무제표를 보고 있다 그러면 2015년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는 거는 2016년 12월이에요. 그쵸? 재무제표를 보고 매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단타를 치고, 즉 오늘 들어갔다가 내일이라도 상한가를 먹으면 상한가에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그죠? 예, 들어갔다가 한 2, 3일 가지고 있다가 뭐 한 10% 올라오면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왜 보나요? 재무제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를 하다가 중간에 거래 정지만 안 당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지나가 있는, 자, 지나가서 다 저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그걸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라? 설명 못 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움직이는 차트, 거래량, 이슈, 뉴스, 공시 이런 거를 보는 게 훨씬 더 단기 매매하는 데는 좋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뒤로 계속 밀리는데 일단 엔드 찍어놓고 시작하죠. 네. 자, 그 다음에